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12월 8일 일요일인데요. 분노가 차올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동훈의 1인 쿠데타가 감행됐죠. 한동훈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이다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곧 국회고 헌법재판소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무언가 정리를 해버렸죠. 조기 퇴진까지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만이 할 수 있는 계엄 발의 권한을 민간인 한동훈, 개인 한동훈이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외교 국정 권한까지 본인이 접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일개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기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당내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명백히 한동훈 1인 쿠데타입니다. 이거 이준석의 성상납 불기소 처분보다 100배는 더 어처구니 없는 사태인데요. 쥐지군 듯 조용한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의원 나으리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을 셀프로 위임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 이게 내란죄 수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시에 국민담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대표의 국민담화, 일방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을 셀프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대표 2인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선거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당 당대표가 임의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일방적인 발표에 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한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국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행정권은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정책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한동훈이 민간인 신분으로 이런 직무를 수행하겠다,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선을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당은요, 민주적 목적 활동 조직입니다. 헌법에는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다수당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입법 활동도 하지 못하는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것도 친한동훈계 의원 20명이다 라고 하지만 원내만 속관해서 봤을 땐 1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한동훈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요, 국민의힘 전체 당원 84만 1614명 중에 40만 827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2.65%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선거 방식에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나면 국민의힘 지지자 25만 명 손으로 뽑힌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 4815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이 48.56%로 국민 과반에 가까운 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헌정사상 최소의 득표율 차이였던 만큼 그만큼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1639만
5,000표 가까이 얻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25만 표 얻은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점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가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위임을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 발표 장소가요, 정부 종합청사 등 행정부 기관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습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거기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임의 무게를 한동훈 당대표 쪽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내용들이 있으면 당사로 가지고 와 이지랄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짜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가지고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다라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 양반이다. 뱃속에 똥 빼면 부처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조용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쓴소리하고 나타나신 분, 한동훈의 저격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 라고 나를 세웠네요.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그러니까 서로 막 미워서 핥히고 싸우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완전 막같습니다. 막 한동훈 당대표를 당대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라고, 감히 네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라가 뭐 예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니고 탄핵이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통령 권한으로 대한민국이 돌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참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선 불복과 탄핵 불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합니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당대표 붙이지도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배제할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게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차기 대권 주자로 항상 거론되시는 분이죠.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바라보면 정말 부글부글 끓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야, 너 당대표야. 25만 표 받고 된 당대표야. 지금 당대표 아니면 넌 그냥 일반인이야. 민간인이야. 민간인이 감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려고 해? 너 지금 쿠데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의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동훈의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 의혹도 있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던 단계 게이트와 법무부 장관 시절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이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에게 있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 잣대를 엄격하고 잔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퇴 아니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1시 보고 좀 분노했었는데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다 라는 건 탄핵에 부결은 시켰지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보다 더 잔인하게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 분노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국무총리와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겠답니다.
네가 뭔데? 상시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짜나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 같은 거 소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헌재의 결과를 받아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같은 자에게 위임한 적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요,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독이다 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중앙선관위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시설 확보를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진입해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진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죠. 우크라이나도 2004년에 대선 결선 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었죠. 재선거 후에는 승리가 바뀌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죠. 국민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해서 주민들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도 개표 결과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전국 불안이 심화되었죠.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요,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라는 것, 우리는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